자,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 두 번째 단원 복소수의 연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소수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뿐만 아니라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걸 다 연산이라 합니다. 두 복소수의 상등 같을 조건입니다. 두 복수의 상등. 얘는 항등식을 생각하면 돼요. 물론 i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수 조건이어야 됩니다.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뭐냐면 실수 부끼리 같고 허수 부끼리 같을 때 우리는 두 복소수는 같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 우리 무리수부터 켤레수라는 걸 썼지요. 원래는 복소수에서만 쓰는 거예요. 켤레 복소수. 모양이 똑같은데 가운데 있는 부호만 다른 경우 켤레 복소수. 뭐냐면 합차 공식을 떠오르면 돼요. 합차 공식을 떠오르면 됩니다. 이 켤레 복소수를 우리는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위에 바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써주자. 이쪽에다 쓸까요? 자, 여기에 z, 복소수를 z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기를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켤레 복소수 z바 선분 기호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z바는 자 a 플러스 bi 전체 바예요. 자, 그리고 얘는 a의 바 플러스 bi의 바입니다. 근데 이 바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바의 의미는 허수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허수만 영향을 줘요. 그래서 A는 허수 없죠? 그래서 그냥 얘는 끝. A예요. 하지만 BI는 허수죠. 허수의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바라는 의미가 마이너스 BI가 돼요. Z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자, 이거를 잘 메모를 해주세요. 자, 이런 Z바 켤레수 많이 사용할 거예요. 복소수에 바를 하는 겁니다. 바 위에 선분처럼 바를 쓰는데 중요한 건 그 바가 허수 i에만 영향을 미쳐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복소수의 사칙 연산도 가능해요. 간단해요.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더하고 뺍니다.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데 곱셈은 분배 법칙이에요. 그리고 실수부, 허수부. 그리고 나눗셈은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수를 붙입니다. 켤레수를 곱하여 분모를 유리화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복소수의 연산에 관한 성질인데요. 0으로 나누는 경우를 제외하면 복소수에 복소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복소수가 됩니다. 자, 복소수에 복소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복소수가 됩니다. 단 0이 아닌 경우에. 자, 그리고 우리가 연산하면 사칙 연산 이외에 기본 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겁니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알파 플러스 베타나 베타 플러스 알파나 같아요. 덧셈과 곱셈 모두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도 덧셈과 곱셈에 대해 성립합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은 덧셈과 곱셈 같이 만드는 거죠. 성립해요. 분배 법칙. 그래서 실수에서 성립하는 대부분의 연산 법칙은 복소수에서도 성립합니다.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인데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그랬죠? 얘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실수부끼리 같다, 허수부끼리 같다.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타내야 돼요. 항상 실수부, 허수부로 나타낸 다음에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번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타냈죠. 근데 이퀄 0이야. 근데 이 0이라는 것은 0 플러스 0i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x에 관한 두 개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A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가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에요. 항등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항등식과 같은 성질이에요. 자, 복소수의 연산 계속해 볼까요? 복소수의 연산. 자, 복소수의 연산에서는 i를 포함하는 식의 계산에서는 i를 문자와 같이 생각하여 계산하고 그 식 중에 i의 제곱이 나타날 때는 이것을 마이너스 1로 바꿔놓기로 한다. 뭐 이런 약속인데 그냥 그래서 이게 뭐냐면 i를 문자와 같이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수 곱하기 문자에서 수를 앞에 쓰고 문자를 뒤에 쓰죠.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i도 문자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처럼 3i로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요. 얘는 맞고 그 다음에 i3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수학이 되면서 공부를 하면서 문자를 사용하게 될 때 첫 번째로 배운 게 수와 문자의 곱의 순서예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 앞에 문자 뒤에. 근데 파이는 수와 문자의 중간에 써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파이는 문자이지만 수를 의미하는 문자예요. 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수와 문자의 사이에 써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세제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웠던 곱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처럼 분모에 무리수가 아니죠. 무리수랑 비슷해요. 분모에 복소수가 나오면 분모 분자에다 켤레수를 곱해줍니다. 켤레수를 곱해줘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로 만들어줍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떠올리면 돼요. 분모의 유리화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6-1번을 볼게요. AB가 실수일 때 다음 중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4번입니다. AB가 둘 다 음수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루트 안의 수는 모두 양수일 때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된다라는 계산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복소수를 배우잖아요. 그럼 루트 안이 음수여도 되는 거예요. 음수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별표를 해두고요. 자, 1번, 2번, 3번에서는 1번, 2번, 3번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안이 음수일 때죠.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이 되겠고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i가 되니까 루트 6i가 됩니다. 자,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3. 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3번을 하는 거예요. 3번.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6i죠. 루트 6이죠. 그러면 얘는 루트 6i가 됩니다. 같아요. 결과 같습니다. 3번 성립한다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A, B가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둘 다 양수일 때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둘 다 음수일 때를 볼게요. 근데 둘 다 음수일 때는 그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봐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둘 다 i를 빼낼 수 있잖아요. 그럼 i의 곱은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자, 그런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결과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경우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기 별표를 해놓고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증명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증명하는 걸 한번 증명입니다. 증명.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증명을 써보도록 하세요. 자, 이걸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서 증명을 해보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눗셈에서도 이와 같은 성질이 있는데요. 다 성립하는데 분자는 양수고 분모 루트 안의 수 b가 음수일 때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100%입니다. 100%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적어주기 바래요. 예, example. 자,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모가 음수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모 안의 루트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입니다. 자, 이럴 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루트 3i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루트인데 분모에 허수가 했을 때는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해서 실수로 만들어줘요. 분모 유리와 같다 그랬죠. 자, 그런 결과는 분모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그리고 루트 3분의 루트 2 i로 쓸 수 있죠. 자, 루트 3하고 루트 2는 둘 다 양수니까 얘는 마이너스하고 루트 3분의 2로 쓸 수 있고 뒤에 i가 곱해진 거예요. 근데 루트밖에 i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1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하고요. 분모에 마이너스 3을 붙여주는 똑같죠? 이런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일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분모가 음수일 때. 자, 이걸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다음을 간단히 나타내 보세요.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1번, 2번, 3번 차례대로 한번 1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루트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 그죠? i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8도 루트 8하고 i는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i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안에 완전 제곱수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는데 32는 16 곱하기예요. 그래서 4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8은 8은 2의 제곱 곱하기 2죠. 그래서 2 루트 2 그리고 곱하기 i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곱하면 i의 제곱 마이너스가 되고 4 루트 2와 2 루트 1을 곱하면 16, 즉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이번에 2번을 볼게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인데요. 일단 분모는 양수니까 그대로 두고 분자에 루트 8 i가 됨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루트 2분의 루트 8은 어때요? 양수니까 바로 루트 2분의 8로 쓸 수 있고요. i입니다. 자, 이것은 약분되니까 루트 4 4는 2의 제곱인데 2i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을 볼게요. 3번은 분모가 루트 안이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경우라서 분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건데요. 그건 이제 계산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퀄 쓰고요. 자, 여기는 루트 2i가 되겠네요. 그죠? 루트 8이 되겠고, 네,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루트 2분의 8은 둘 다 양수니까 루트 2분의 8하고 바깥에 i를 쓰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4i인데 루트 4는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다음에 필수 예제 6-2번을 볼게요.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여기서는 뭐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간단해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i의 4제곱은 양변을 제곱하니까 4제곱은 1이 돼요. 이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처럼 3번과 4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수들은 두 수는 서로 켤레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 3번은 켤레 관계고요. 2번은 켤레 관계는 아니네요.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먼저 1번은 간단하죠. 1번은 i의 4의 n승은 우리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i의 4제곱 제곱을 먼저 해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곱의 마이너스 1의 짝수를 곱하면 짝수분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의 4의 n승 플러스 3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i의 4의 n승, 4승의 n승에 곱하기 i의 세제곱으로 나타내면 좀 더 간단합니다. 그러면 i의 4제곱은 1이 되겠고 1의 n승이 되겠죠? 1의 n승은 1이니까 i의 세제곱만 남고 i의 세제곱은 i의 제곱 곱하기 i가 돼서 마이너스 i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아요. 2번은 자, 3번은 보세요. 먼저 제곱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8의 n승인데 지수가 8의 n승이죠. 자, 여기서 이게 안 찍히네요. 8의 n승인데 8의 n승은 제곱의 4n승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 제곱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돼요. 완전 제곱식을 하게 되면 이 i의 제곱이 되니까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1과 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i나 마이너스 i만 남아서 굉장히 쉬워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자, i의 4n승이나 마이너스 i의 4n승은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짝수인 경우는 어차피 음수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결국에 이 값은 2배의 i의 4제곱의 n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i의 4제곱은 1이죠. 1의 n제곱은 1이고요. 그래서 2가 됩니다. 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처럼 분모에 복소수가 오면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준 다음에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자도 1과 i의 제곱 소거돼요. 간단하게 마이너스 i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요 식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외워두는 게 좋아요. 매우 독특한 수입니다. 특별한 수예요. 독특하다기보다 특별한 수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유일하게 근을 알파, 베타, 감메라로 쓰는데 유일하게 오메가를 근으로 쓰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1번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근을 우리는 오메가로 씁니다. 근을 오메가로 써요. 의 근. 또는 2번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근을 우리는 오메가로 써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은 워낙 많이 다루고 특별하게 알파 베타로 안 쓰고 오메가로 쓰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오메가 이퀄 하고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죠. 근데 빼면 3이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돼서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오메가는 비슷해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얘는 앞에가 1입니다. 풀마 루트 3i는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가 나오면 아 오메가구나.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퀄 0 이거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근임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한 게 뭐냐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0이에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거나 0이 아니라 1이거나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면 자, 이 식에다가 양변에 x 마이너스 1 곱하면 자, 이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자, x 마이너스 1 곱해 보세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우변에 곱하면 0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콜 0의 해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x 플러스 1 곱합니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이 됩니다.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 돼요. 마치 오메가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거 좀 정리해 두세요. 워낙 중요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을 오메가라고 쓰는 두 개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5번이 오메가인 거 알겠죠? 자, 그럼 별표를 하나 해두고요. 아, 오메가의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98제곱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가 해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되는 식인 거고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오메가인데, 그죠? 이퀄 오메가. 얘도 이퀄 오메가죠. 맞나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퀄하고 오메가의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98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아까 위에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오메가의 세제곱에 33제곱 곱하기 오메가죠. 100은. 그 다음에 98도 비슷해요. 98도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에 32제곱. 그죠? 그러면 96이 되겠네? 아,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다 1이야. 결국에 뭐가 되겠어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남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 아까 오메가의 방정식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이퀄 0이었으니까 요 1만 이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이 값이 오메가라는 걸 알면.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게 오메가, 근을 오메가로 두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근을 오메가로 표현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복잡하게,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오메가로 두죠. 그죠? 특이하죠? 자, 그리고 실제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제곱을 해보세요. 2 오메가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자, 여기서 우변에 마이너스 1 이항해서 2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루트 3i를 만들어 놓고
양변을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이항하고 4로 나눠주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0. 오메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거꾸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걸 잘 적어두고 암기해 주세요. 암기. 자, 보자. 여러분들 다른 거는 6-2번을 보세요, 이제. 다른 거는 어렵지 않게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과 4번만 풀어보자. 3번 풀어보세요. 자, 3번을 풀어볼게요. 3번은 지수가 2의 p제곱이 2p에 2p. 이 지수를 곱셈 공식을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먼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제곱을 하면 되겠죠? 지수의 곱셈.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괄 하고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제곱을 먼저 하고요. p제곱을 나중에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식이 간단해져요. 뭐냐면 분모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1 플러스 2i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b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루트 2의 제곱은 2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i의 제곱은 그래서 p제곱. 자, 그러면 분자에서 1 빼기 1은 0이 되니까 상수항은 소거되고 2분의 2i. 그러면 결국에는 i의 p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i의 p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p는 홀수라네요. 홀수. 그러면 여기서 p가 홀수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홀수 조건이 없다면 p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누는데 홀수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가 자 i의 p승이고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i의 p승이 돼서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4번은 실제 20제곱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불편하겠죠. 그죠? 너무 많이 곱하니까. 근데 이거는 1 플러스 루트 3i를 기억하면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오는 해는 뭐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해요. 의 해, 근이죠, 근.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오메가가 2분의 1 풀마 루트. 플러스만 쓸게요. 지금 플러스니까 루트 3i죠. 그러니까 의 근이 오메가예요. 실제 이걸 사용하면 아까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하면 x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서 이 0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1도 0이에요. 그 얘기는 이 오메가라는 이 근이잖아요. 근이 이 3차 방정식도 근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의 세제곱이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양변에 이 오메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인데 지금 1 플러스 루트 3i만 있으니까 양변에 1을 곱하게 되면, 자, 지금부터 풀게요. 1 플러스 루트 3i는 2 오메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므로, 자,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3i의 20제곱은 2 오메가의 20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2의 20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20제곱인데 중요한 거,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나타내 볼까요? 자, 이퀄하고요. 2의 20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오메가의 세제곱의 6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6, 30 하고 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의 제곱,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의 6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2의 20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6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1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즉 이 오메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제곱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오메가의 제곱. 자,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을 열심히 계산해 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은 이퀄 오메가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 4 분자 1 플러스 2 루트 3i고요. 루트 3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오메가의 제곱을 열심히 구했으니까 이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하게 되면, 자, 따라서 위의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3i의 20제곱 이퀄 2의 20제곱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면 약분이 되죠. 그럼 지수가 19가 되겠고 2의 19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분배 법칙을 하면 위에 해답과 같죠. 자, 이거를 잘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필수 예제 6대 3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자,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분모가 켤레수예요. 켤레 복소수입니다. 자, 그럴 때 x의 제곱분의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직접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식을 간단히 나타낸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식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분모가 다르잖아요. 그럼 통분해 가지고 x의 제곱, y의 제곱분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분자를 x 플러스 y와 xy로 나타내는 거예요. 분모 분자 전부 다 x 플러스 y와 xy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우리는 x 플러스 y와 xy만 구면 되는 거예요. 분모가 켤레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분모를 통분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럼 켤레수를 곱해야 되는데 두 개의 분모가 마침 켤레수야. 그러면 서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y를 계산하니까 2분의 1, xy를 계산했던 1이 돼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25가 나옵니다. 자, 이건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계산해 보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 우리가 무리수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합니다. x가 1-2i라는 거는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제곱을 해서 방정식으로 만들 건데 이런 꼴을 기억해야 됩니다. 2를 이항해서 x-1 우변을 -2i로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복소수가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x의 제곱 -2x 플러스 1이 되겠고 -4가 되겠어요. 그러면 x의 제곱 -2x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 3차 식을 x의 제곱 -x 플러스 5로 나누는 거죠.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이 0이니까 목 부분이 전체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변을 제곱하여 2차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차식 x의 제곱 -x 플러스 5로 나눠준 다음에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얘가 0이 되잖아요. 나머지만 남죠. 그럼 -5x 플러스 10이 되겠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 쉽죠. 그죠? 3차식에 대입해서 전개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1차식에 대입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자, 이제 연습해보자. 6-3번 6-3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6-3번을 볼게요. A와 B가 복소수, 켤레수로 주어졌네요. 그죠? 주어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 식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식과 비슷하지 않나요? A 더하기 또는 A 빼기 B의 세제곱. 그죠? 그런데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A 빼기 B로는 나타낼 수 없어요. 그죠? 이 식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위에 준식은 이퀄하고요. 자, A의 세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플러스 3이에요. 3A의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이걸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원래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서 빼기 4A의 제곱 B 빼기 4A, B의 제곱을 하면 위의 식과 같죠. 그래서 위에 주어진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거는 공통항으로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위에 준식은 뭘 구하는 거냐면 자, 준식이라고 쓸게요. 준식은 이퀄 해가지고 앞에 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B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가 됩니다. 아, 결국에 A 플러스 B와 AB를 구하면 되겠구나. 위의 식에서 A 플러스 B와 AB 이 곱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 이퀄 두 개를 더하니까 간단하네요. 그죠? A 플러스 B는 이거를 대입하기 위해서 이걸 아래다 쓰자. 오케이. A 플러스 B는 허수부가 소거되고 6입니다. 그리고 A, B를 곱해 볼까요? 켤레수의 곱이에요. 3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합차 공식이 되겠죠? 3의 제곱 근데 i의 제곱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요. 루트 3의 제곱. 그래서 9 플러스 3,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A, B를 구했죠?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볼까요? 이퀄 A 플러스 B는 6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B는 12 곱하기 6 숫자가 굉장히 크네요. 자, 계산은 나중에 천천히 하고 답은 마이너스 71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자, 6-4번을 풀어볼게요. 여기서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인데 이거 이제 앞에 설명했듯이 이 x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는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러니까 얘가 어떤 방정식 행인지는 암기를 하세요. 뭐냐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해요. 의 근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1을 곱하고 1을 좌변으로 향해서 제곱을 해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많이 생략할 수 있죠. 그죠?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오메가를 외워두면. 그러면 바로 이 4차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결과물 써볼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인데요. 얘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0이 되고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퀄 2 곱하기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약분되면 1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1이 돼서 루트 3i만 남습니다. 켤레수가 아니라 오메가를 외우자. 오케이? 오메가를 외우자. 자 다음 쪽을 보자. 6-4번. 저기에 절대값이 있잖아. 이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을 없애야 돼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번, x가 y보다 작을 때 2번 나눠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보니까 절대값을 범위를 나눠서 풀지 않아도 되네요. 두 번째 식이 바로 상수로 나와서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한번 일단은 i가 없는 실수부와 i가 있는 허수부로 나눠 보세요. 자 보자. 지금 멈춤하네요. 자 6-5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가 있는데요. 일단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눕니다. 우변을 이항해요. 전부 다 우변을 이항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먼저 실수부를 쓰게 되면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y 절대값 닫고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7 이것까지가 실수부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허수부는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i가 되겠네요. 이게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다행히도 x 마이너스 y를 풀지 않아도 되는 게 우변을 두 번째를 보면 허수부를 보면 여기 x 마이너스 y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절대값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절대값입니다. 마이너스 2y 플러스 7 이퀄 0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도 0이 돼야 되겠죠. 이 두 번째 식을 가지고 y 마이너스 x가 3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y 마이너스 x가 3이니까 이거를 여기 x-y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x-y는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3이죠, 그냥. 그죠? 그래서 이 식은 3이 됩니다. 3. 마이너스 2y 플러스 7이 되겠고, 여기서 y를 먼저 구하면 y는 5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의 식에다 대입하니까 x는 2가 됩니다. 자, 6-6번을 볼게요. 여기도 이제 복잡해 보이는 계수가 i가 있는 복잡해 보이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데, 그러니까 x로 그냥 풀어도 돼요. 근데 실수 x, 이걸 만족하는 실수 x를 우리는 알파라고 가정해서 풀 거예요. 오케이? 알파라고 가정해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를 대입해 보세요. 자, 대입한 다음에 알파라 하면, 자, 이걸 다 전개해 주는 거야.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제곱 i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3알파 p의 제곱 i 마이너스 이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i가 있는 항과 없는 항이 있으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수부는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i가 있는 항을 묶어줘요. 마이너스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알파. 자, 여기 선생님이 하나 잘못 썼네요. 이거 i로 묶는 거 맞는데 여기서 위의 식에서 여기 3이 그죠? 3을 곱하면 안 되죠. 플러스 p 알파 p의 제곱 i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실수 부호도 0이고 허수 부호도 0이니까 자, 실수 부호도 0이고 허수 부호도 0이다. 미지수 p와 알파 방정식 두 개. 그래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요.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되는 꼴인 것 같습니다. 2, 1, 1, 2 마이너스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퀄 2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됩니다. 그 알파의 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식도 0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1번. 자, 1번 볼까요? 1번.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알파가 0이잖아요. 그죠? 0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p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p의 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걸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가지고 p로 묶어주면 p 2p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결국에 p는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2번. 이번엔 알파가 2인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p가 되겠고요. 플러스 2를 대입하니까 2p의 제곱이 되네요.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p를 묶어주니까 양변을 2로 나누고 p를 묶어줄게요. 그러면 p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퀄 0. 따라서 p는 0이거나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수, 여기서 이제 p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죠? 양수인 거는 2밖에 없네요. 그럼 p는 2인 거예요. p는 2인 거고요. 대입하면은 알파는 2니까 x의 값이 만족하는 x의 값이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x의 값은 2가 됩니다. 자, 필수 예제 6-5번을 볼게요.
두 복소수 알파 베타요. 만약에 알파 베타가 실수면 이거는 성립하는 거예요. 두 실수 알파 베타의 곱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입니다. 그죠? 알파가 0이거나 또는 베타가 0이거나. 근데 이게 복소수일 때도 성립하느냐는 증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어떤 수가 여기서 알파 베타 복소수라고 하면 알파는 a 플러스 bi, 베타는 x 플러스 y처럼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조건은 꼭 써줘야 됩니다. a, b, x, y는 실수라는 조건을 꼭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복소수일 때도 성립하느냐를 증명하는 거야. 지금 알파 베타가 0이면 알파도 0 또는 알파가 0 또는 베타가 0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방법은 이건 읽어만 보세요. 자, 여기서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놔요. 그런 다음에 알파 베타가 0이라는 가정이니까 두 복소수의 곱은 0입니다. 자, 그런데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서 성립하죠. 켤레수를 두 개의 켤레수를 양변에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a 플러스 bi 곱, 그 다음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그리고 x 플러스 yi 곱하기 x 마이너스 yi죠. 그죠? 켤레수잖아요.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돼요. a, b, x, y는 실수인데 두 개의 곱이 0이야. 그러면 실수에서는 두 수의 곱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성립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거나 또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0이 성립하는 거예요. 실수이니까. 자, 그런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되는 실수는 0밖에 없죠. a, b 모두 0이어야 됩니다. 또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이퀄 0이 되는 실수 x, y는 0밖에 없어요.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x도 0, y도 0이에요. 그래서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i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i가 0이다가 성립하는 겁니다. 성립해요. 그래서 이제 두 복소수의 곱이 0이면 알파가 0 또는 베타가 0이다가 성립합니다. 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7번을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이번에는 세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 베타, 감마가 0이면 세 개 중에 하나는 0이 된다. 이건 실수일 때는 반드시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도 똑같아요. 증명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양변에 이건 바로 설명을 하고 끝낼게. 증명 방법이 두 개일 때랑 거의 똑같은데 이건 그냥 의미만 알면 돼요. 뭐냐면 자, 알파, 베타, 감마를 각각 자, 알파를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베타를 c 플러스 di, 그 다음에 감마를 e 플러스 fi라 하자. 응? 이게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다가 곱하기 켤레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a 마이너스 bi, c 마이너스 di, e 마이너스 fi를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켤레수끼리 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f의 제곱이 됩니다. 이 곱이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a, b, c, d, e, f는 다 실수야. 그리고 제곱이 세수의 곱이 0이면 실수에서는 세 개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0이거나 또는 c의 제곱 d의 제곱 0이거나 또는 와 2의 제곱 더하기 f의 제곱 0이거나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A, B, C, D, E, F가 다 0이야.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따라서 A가 0, B가 0 또는 C가 0이고 D가 0 또는 E가 0이고 F가 0인 거예요. 따라서 A가 0이고 B가 0이면 어때요? 우리 알파 A 플러스
B의 i가 0인 거죠. 또는 베타 C 플러스 DI가 0인 거죠. 또는 감마 E 플러스 FI가 0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 복소수의 곱이 0이면 각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거나 감마가 0이다. 그러니까 성립하는 겁니다.